와. 근데 이미 저는 오늘 오신 관객분들이 이 영화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훈련된 관객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감독님,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마음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새로운 인사예요. 이성균 배우님, 이성균 배우님하고는 이번 또 처음 또 하는 집이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늘 5시 타임은 꽉 차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놀랐고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존나입니다. 네. 저희 존나가래가 아주 열심히 힘주고 계십니다. 네, 안유 배우님. 네. 드라마 촬영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상황에서 녹두에서 거의 눈을 못 뜨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뵈니까 눈이 번쩍하고 뜨이네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열의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너무 꽉 차서 깜짝 놀랐고요. 네, 진짜 깜짝 놀랐고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4월 한 달 동안 존나라는 이름을 이렇게 마음껏 얘기할 수 맞아요, 있었고 그쵸. 네. 대한민국에서 네. 이름이니까. 예, 욕은 욕이 아니니까. 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고 저는 누나의 팬클럽 열의 발의 3기 총무 영찬 역을 맡았던 배우 배우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영화 속의 그 장면을 보는 느낌이에요. 진짜 약간 보고 바로 보는데 저도 어제 다시 용산 롯데에서 다시 봤거든요. 근데 정말 이미 다 준비되어 계신 분들이만 오셨더라고요. 다시금 보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영화라는 것들이 이렇게 함께 즐길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있는 저도 4월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킬링 로맨스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얻은 수양의 산물이고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영화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또 빠르게 GV 예매까지 해주신 여러분들이야말로 같은 선행이라도 남에게 알려지는 선행을 하신 양덕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 들고요. 5월 1일 이 노동절에 함께 모인 양덕 버거비치의 GV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아마 모든 영화들은 지금까지 찍어 오시면서 하나 이렇게 빠진 영화들이란 게 없겠지만 그냥 이 영화 한 편의 개봉의 여정이 좀 아주 특별한 시간들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성균 배우님부터 얘기를 조금 들어보도록 할까요? 그때 저번 GV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개봉을 못할 뻔했거든요. 찍을 때도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든 부침이 많았지만 개봉할 때도 저희 영화를 마지막으로 워너코리아가 철수하는 바람에 셔터 내리는 셔터를 내려가지고 저희 영화는 정말 이렇게 빛을 못 볼 줄 알았는데 힘겹게 이렇게 개봉한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큰 기적이고 행운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하는 만큼 관객 수가 많이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지만 또 이런 팬덤 문화, 이렇게 컬트적인 이런 반응은 또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낯설기도 하고 좋아라 해야 되는 건지 마음 아파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만나면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은 숫자가 아니라 밀도라고. 맞아요.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랑이라는 게 사실 그 대중 매체는 그 시청률 혹은 관객 수로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참 사람을 붕 뜨게도 했다가 굉장히 가라앉히게도 했다가 그런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킬링 로맨스는 참 수는 적을 수 있어도 밀도가 굉장히 단단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봬도 다 진짜 이렇게 눈을 초롱초롱 카메라를 다 켜신 걸 보고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저 스스로도 그리고 굉장히 너무 킬링 로맨스 같아요. 진짜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소스가 좋아하는 트루먼쇼 같이 네 마지막 제가 여기서 아까 그 마지막 장면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왜 노래를 부르는데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시작부터 개봉할 때까지도 정말 마음 졸이면서 근데 이 영화가 세상에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가 대한민국에 또 필요하다 이런 다양하고
색다르고 민트초코 같은 이런 영화도 우리나라에 하나쯤 있을 법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이렇게 화답해 주신 여러분들 뵈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 진짜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 하나 울어야 되는 날이거든요. 오늘 누구 하나 울어야 되는 아 날. 누구 하나 울어야지. 울어야 끝나. 빨리 준비됐지? 주말 내내 울었어 혼자. 주말 내내 울어갖고. 주말 내내 우셨다고요? 네. 배우랑 배우님.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이지만 이 영화 속에서 정말 큰 존재감을 계속 가지고 계셔가지고 특히나 이 영화에 대한 애정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니 저는 진짜 궁금해서 형한테도 물어봤었어요. 아니, 형님 관객 수를 떠나서 이런 경험 해보셨냐고. 형이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런 경험 형님도 처음이라고 이렇게 밀도가 높은 정말 팬의 사랑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저도 뭐 조연이지만 이 영화를 참여했을 때부터 이 영화는 없는 영화라고 생각했고 또 약간 자부심도 느낄 정도로 감독님이랑도 뭐 찍기 전부터도 얘기했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사랑해주실 줄 몰랐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 감독님도 다음 작품도 예 이거보다 더 심할 것 같은데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모두가 의심하고 또 걱정하는 그 와중 속에서도 혼자 꿋꿋하게 이것이 된다, 이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끝까지 밀어붙인 감독님의 어떤 힘 때문에 만들어진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또 이날을 맞이하신 기분 또 어떠신가요? 전 너무 영광이고요.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DM이 제가 인스타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엄청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같던데요? 원래 되게 성의 없이 해요. 그냥 사람들 하시는 DM도 엄청 잘 보내주시고 그러시는 것 근데 같은데요? DM이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저 너무 이례적이고 막 다 응원해 주셔서 너무 당황스럽고 근데 열심히 답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답 못 해드리는 분들은 어려운 거 물어보신 분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솔직히 생각 없이 찍은 장면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너무 의미를 많이 의미를 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라고 그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예, 좀 양해를 좀 하고요. 저 진짜 너무너무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뭐라고 진짜 저희한테 진짜 이 영화를 시작할 때도 되게 이게 될까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다들 모여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물론 욕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며칠 전에도 상처받으신 일도 있으셨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굳이 저를 인스타에서 태그를 해갖고 욕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괜찮아요. 뭐 욕은 평생 욕만 먹고 살아갖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희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칭찬받아보고 사랑받아보는 게 너무너무 그렇고 그리고 정말 저희 스태프들 그다음에 저희 대표님들 그다음에 롯데 너무 사랑해요. 어제 롯데마트에서 쇼핑했고요. 네. 물론 짜장라면 또 샀다고 와이프한테 혼났지만 그래서 저는 진짜 저희 이 프로젝트가 너무 사람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응원받고 사랑받고 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네네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 네 감사합니다. 복 받았어요. 네, 배우분들이 사실은 두 분이 연대보증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왔던 그런 영화라고 들었고 이렇게 연대보증자들을 늘리는 일이 영화를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독님은 또 다음 작품들 또 기다리게 되는 그렇지 않을까요? 네. 혹시 저 이제 그 영화 안으로 조금 들어가자면 처음에 열애가 여러 광고들을 하잖아요. 네, 여기서 그 뭐 랄라캔이나 땀띠나 MC 스퀘어 제외하고도 또 혹시 다른 광고도 찍으신 게 있으세요? 아니요 광고는 완전체였었군요. 유람 배우님 같은 경우 거무 같은 경우는 열애발이 3기인데 이렇게 총무가 되었던 어떤 과정들 같은 것들이 제가 총무가 되었던 과정. 그러니까 열애발의 한 명이 3기는 어떤 활동들을 했을까? 열애발의 3기요. 네네. 이제 흥망성쇠까지 다 겪은 것 같아요. 어떤 그 팬덤의 흥망성쇠. 팬덤이 형성되고 그 절정에 우리가 3기로 들어간 다음에 그 누나의 추락하는 과정까지 저희 지켜보면서 우리는 그럴수록 단단해지잖아요.
단단히 마지막 그 우리 상기들이 우리 구해주러 오잖아요. 그쵸, 그것도 그 남아 있는 그 단단한 돌 같은 우리 마음이 뭉쳐지는 그런 과정이면 되나요? 뭐 아니요, 사실은 진짜 팬덤, 그러니까 누군가의 팬이 되었던 사람들이 모두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사실 영찬이와 또 범우가 보여줬던 것이기 때문에 그 열의 발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총무니까 뭐 일단은 팬들이 뭐 커피차 이런 제가 관리하고 제가 이제 결제하고 그런 거겠죠. 이제 뭐 누나의 색이 연보라라면 연보라 이제 막 만들어서 뭐 하고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총무가 이제 이런 걸 돈적으로 이제 하고 범우는 제 생각에는 저를 따라서 좀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느낌이 워낙 뭐 회장 이런 것까지 범우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게 나서진 못하고. 그 헤어스타일은 혹시 뭐 여러 가지 다른 버전들이 있었다가 만들어진 건가요? 예, 원래 뭐 양쪽으로 다 해보기도 하고 층을 쳐보기도 하고 뭐 하다가 감독님이 이제 선택하신 한쪽만 이렇게 하는 게 예쁘다. 저도 예뻐 보여서 그걸로. 아니, 정말 잊을 수 없는 어떤 헤어스타일을 또 만드셨던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12년도에 이선균 배우에 대해서 쓴 기사의 제목이 있어요. 이선균을 잡아라. 만약 당신이 여배우라면 그는 당신을 천국으로 데려다주는 운전사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썼던 적이 있어요. 정말 많은 함께했던 배우들이 이선균 배우와 함께하면 유독 배우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곤 했던 것 같아요. 커피 프린스의 최정환 배우, 파스타의 공효진 배우, 화차의 김민희 배우, 나의 아저씨의 이진 배우, 그리고 여기에 킬링 로맨스의 이한희 배우까지. 근데 정말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그 옆에 있는 배우의 어떤 최상의 어떤 결과물들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배우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가 전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본인 스스로는 항상 그게 영업 비밀이라고. 이거는 제가 어떤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오빠가 어떤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 그 사람마다의 그릇이 있듯이 배우도 그릇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간장종지도 나쁜 게 아니라 간장종지일 때 그게 정말 정확하게 쓰여야 될 때 쓰여야 되고, 정말 파스타 그릇은 파스타 그릇을 파스타를 놨을 때 정말 딱 어울려야 되고, 또 투박한 또 옹기 그릇 같은 건 청국장을 놨을 때 딱 맞는 어떤 그런 그릇인데, 성균 오빠를 봤을 때는 정말 뭐를 담아도 정말 잘 담기는, 그리고 진짜 이렇게 그릇이 큰 배우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파스타 이래로 14년 정도 만에 선배님을 뵀는데 참 정말 그거는 연기를 할 때 이렇게 뭐 그냥 감정적으로 편하고 뭐 이런 거보다 그 사람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뭘 해도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액션, 이렇게 사실 그 액팅이라고 얘기할 때 액션 is 리액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액팅을 내가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액팅을 내가 받아서 리액션을 하는 게 곧 액팅이라고 연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뭐를 하질 않아도 워낙 액션이 좋으니까 또 제 리액션이 나오고, 리액션을 또 그대로 투영해서 액션을 하시니까 또 리액션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합이 정말 좋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게 꼭 어떤 결의 배우다라고 사실 규정 짓기가 아직도 규정이 다 안 된 배우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존나 캐릭터도 너무 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선균이 이 캐릭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진짜 성균 배우님은 진짜 양파를 까듯이 까도 아직도 끝없이 까지는 양파구나. 그리고 그릇도 정말 큰 그릇,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뭔가를 담아도 다 정말 잘 어울리는, 그래서 정말 변형이 무궁무진하게 진짜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양파가 둥둥 떠있는 남태평양 같은 그런 이성균 배우님. 근데 사실 이번 영화를 보면서 좀 놀랬었던 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앙상블과 뭐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받아주는 그런 큰 그릇 같았던 이 배우가 여기서 사실 저는 독창을 이렇게 잘하는 배우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캐릭터에 이만큼 진짜 남신경 안 쓰고 이거에 진짜 집중하는 어떤 순간들 같은 것들을 봤거든요.
이게 아무리 코미디라고 해도 사실 이 코미디는 정말 제대로 된 메소드가 아니면 안 나오는 민망해지는 그 순간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그 전이 집중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배우로서는 사실 진짜 큰 도전이기도 했었을 것이 이 작품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과찬 너무 감사드리고 여담이지만 저랑 친한 감독이랑 여배우 양성소라는 범인을 하나 낼까 뭐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맞습니다. 네. 이성균을 거치면 다 알게 된다. 그렇죠. 상 뭐 받고 싶어? 원하는 거 얘기해봐 이게. 그런 막 했는데 일단은 뭐 그 전에 일단 제가 함께했던 파트너복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연기할 때 제 텍스트도 중요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지 그 친구가 리액션으로 이 연기가 나올까를 좀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고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야지 관계가 쌓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하면서 연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이번에는 진짜 오롯이 캐릭터만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극을 끌고 이 이야기의 개연성과 어떤 행위를 끌고 가는 건 열애랑 거무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모처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농구나 축구하는데 하프라인 들어 안 와도 돼 하는 이렇게 마음대로 너 놀고 싶은 만큼 뭐 공격해봐 뭐 이렇게 주어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촬영했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나만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이 되게 낯설기도 하면서 여러모로 낯설었잖아요, 사실. 외양도 낯설기도 했었고 이성균 배우의 어떤 연기에 접근하는 방식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낯선 그런 영화였는데 좋은 결과로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염이 있고 없고의 삶의 차이가 좀 있나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하나가 있는. 아이라인도 가끔 너무 그리워요. 그러니까 너무 거울을 볼 때 너무 심심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콧밖에 안 보여. 제 코가 또 길고 크다 보니까 아이라인을 한 4개월 동안 맨날 그리다 보니까 너무 그립기도 하고 왜 이렇게 화장을 좀 이렇게 진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계속 그렇게 강하게 진하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저희 그 시골 가면 당숙모들이 문신하잖아요.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 영화 끝나고. 연상 감독님은 사실 저는 중간 별로 언급하지 않지만 상의원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굉장히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감독님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영화 속에서 이한희 배우님이 이렇게 예뻐야 되는 역할은 처음이라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정말 이한희 배우가 아름답게 나오거든요. 단지 예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한희 배우를 이렇게 아름답게 찍겠어라고 생각했었던 감독님의 어떤 이상향 같은 어떻게 이 사람을 찍어내겠다라는 생각 같은 걸 처음에 하셨던 건가요? 저희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감독으로서 모든 인물들을 배우분들을 최고로 보이게 하는 게 또 감독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저희 역할상 이한희 배우님은 어떻게 보면 디즈니 속의 공주님 같은 느낌이 났으면 해서 그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촬영 감독님이 굉장히 그런 쪽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지만 사실은 화면으로 나오는 이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다라고 생각됐던 어떤 장면들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매 장면마다 다 아름다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아름다움 뒤에 그 외로움이 있었으면 했거든요. 어두움이 있었으면 했거든요. 그냥 모든 게 다 마스커레이드 같은 느낌이었으면 가면 같은 느낌이었으면 했거든요. 그냥 보여지는 거 사람들한테 보여줄 땐 이렇게 아름답지만 아름답고 예쁘지만 그 사람의 그 어두움 그게 더 사람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더 아름다울수록 뭐랄까 더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열애가 근데 항상 제가 2번 보면서 다시 또 느꼈던 건데 항상 눈은 좀 울고 있더라고요. 계속 웃고 있는 그런 와중에 그래서 현장에서도 사실 이게 코미디 영화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런 코미디적인 호흡 같은 것들 되게 많았을 텐데 배우 개인으로는 마음속에 굉장한 슬픔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찍었던 작품이 아니었을까
네, 정확히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별 그 캐릭터 영화, 코미디 영화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가지지가 않았었어요. 저는 사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메신이 감정 연기를 하는 것 위에 그냥 그 표면 위에 코미디가 있을 뿐이지 그 밑에 기저에 깔리는 저의 감정선은 정말 벗어나고 싶어. 정말 여기서 정말 어떻게든 진짜 막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기저의 한 6개월 정도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찌 보면 정말 힘든 작업이었었어요. 사실은 그냥 밝은 보통은 양기를 가진 캐릭터가 양기의 기운을 가지고 코미디를 하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음기를 가진 캐릭터가 양기의 에너지를 뿜으면서 이거를 캐릭터를 밀어서 소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약간 이중 구조로 제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쉽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네. 그게 이 영화의 사실은 뎁스, 그러니까 깊이 같은 걸 좀 만들어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영찬은 실제 등장한 시간은 굉장히 짧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존재감이 되게 긴데 특히 대초열 지옥에서는 사진 한 장만으로 정말 이분을 한 시간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존재감을 보여주는데 이 장면을 실제 가서 혹시 촬영할 때 옆에서 혹시 보셨어요? 아니면 나중에 영화 완성된 다음에 보시게 됐어요? 완성된 다음 봤죠. 이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저기 촬영 중간에 밥 먹으러 가고 있는데 밥 먹고 나서 갑자기 연출부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근데 코로나 뭐 이런 거 이슈도 있으니까 뭐 좀 약간 빠르게 뭘 진행을 했어야 됐나 봐요. 그래서 저 이렇게 하고 밥을 먹었거든요. 일반 식당 가서 의식을 안 하고 있는 정도로 이제 진행된 상태라 부끄럽지 않아서 이걸 또 뗐다 붙이는 게 귀찮아서 그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밥을 먹고 셀카를 찍어서 보냈는데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 뭐 어차피 시나리오에서 봤기 때문에 뭐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네, 저는 뭐 만족합니다. 이 장면에서 보면 모래시계라는 그 드라마의 어떤 레퍼런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세대는 전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걸 감독님 좀 그런 걱정들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음악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이 영화 속에서 읽을 수 있는 세대들은 많은 걸 읽고 또 어떤 세대들에게는 이게 그냥 처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어떤 모래시계 레퍼런스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또 모래시계 노래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그러니까 어떤 노래 형식보다 그냥 그 음이 갖고 있는 그 감정 그리고 나머지 노래들은 저는 솔직히 되게 세대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또 요새 또 젊은 분들한테 또 레트로가 또 유행했으니까 H.O.T 같은 경우나 뭐 레이니즘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잘하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전인권 씨의 제발 같은 경우는 이 노래를 몰라도 이거는 열의 감정이 중요한 감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장면에서 뭐 최선을 다하기도 하지만 푹신쿵 비트에 맞춰서 행복을 부르는 그 어떤 존나와 그거에 정말 마지막까지 내가 이놈 보내기 전에 최선을 다해준다 같은 느낌으로 비트를 맞춰주고 있는 열애의 모습 이 두 사람의 이 촬영의 그 광경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얼만큼 테이크도 갔으며 또 네. 아니 이 장면이 원래 대본엔 불가능은 아니었고요. 네. 이제 뭐 물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건데 정말 그 프로다랑 감독님이 또 이렇게 배 헌팅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약간 급조배가 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찬이가 원래 이렇게 사진이 안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밥 먹을 때 이 연출부가 연락을 해가지고 한 거였고 약간 유랑선 씨는 약간 좀 고민을 우리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물에 한번 빠지면 또 이거를 나와가지고 또 테이크 하는 것도 걱정이 되고 그 대본에 있는 게 불가마처럼 그렇게 재밌는 시바이가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불가마로 바뀌고 일단 너무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대본이 바뀐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뭐 혹시 한번 해봐 뭐 랩을 시작한다 하면서 이제 약간 즉흥 연기처럼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더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뭔가 만들어가고 호흡을 주고 받는데 뭔가 재밌는 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마신 찍으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오정세가 오면서 그걸 좀 느꼈어요. 정세가 오면서 뒤에 보조 출연 그분께서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나중에 다시 열애배로 또 등장하셨던 너무 거. 메소드로 연결을 하시더라고요. 한 명 살았어. 근데 진짜 막 거의 그러니까 그게 있거든요. 촬영하다가 어느 씬을 찍을 때 약간 우주의 기운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불가마 씬 찍을 때 뭐 테이크도 많이 안 갔고 되게 빨리 효율적으로 찍었는데 너무 호흡이 잘 맞는 느낌을 받았죠. 감독님 정말 행운이셨네요. 진짜로요. 네. 이게 코미디가 되게 위험한 게 현장에서 자기네들끼리만 웃고 그 관객들한테 전달 못하는 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코미디에서 위험한 게 찍다가 그냥 우리들끼리 자지러지는 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 씬은 되게 달랐어요. 그냥 뭔가가 되게 미쳤다라는 느낌? 미쳐서 촬영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네. 그 되게 좁은 공간이었거든요. 음. 근데 거기서 막 다들 막 미친 듯이 웃으면서 다 나오니까 그리고 모니터 보는 저도 와 이거는 정말 건졌다. 이거는 우리가 해냈다라는 그때 솔직히 되게 이 영화 전체적으로 그 씬이 저희한테 힘을 줬던 것 같아요. 그게 회차 되게 앞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되게 감동받은 게 이 한희 배우가 삽질해갖고 넣는 건데 갑자기 삽을 버리고 손으로 하는데 그게 진짜 아프거든요. 숱이라서. 근데 손에 다 상처 나가면서 그걸 하는 걸 보고 와 정말 저는 와 그때 얼마나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진짜요. 아 열애에게 그 액션이 없었던 거였군요. 원래는. 네, 없었어요. 근데 성에 안 차더라고요. 삽이 빨리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막 삽이 막 안 펴지고 막 이러니까 그냥 막 해봐. 아 그렇게 근데 사실은 이 촬영 초반에 그런 힘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그 에너지들이 쭉 이어질 수 있었던 그리고 확신을 좀 가질 수 있었던. 이게 코로나고 뭐 해서 초반에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많았었고 하다 그게 한 얼마 안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였어요. 그냥 이거부터 어떻게 스케줄이 이렇게 돼갖고 코로나 때문에 강원도를 먼저 가야 돼갖고 서울에 못 오게 돼서 강원도를 스케줄을 하면서 이걸 찍자 해서 이게 씬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졌던 게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랬는데 거기에서 딱 마술 같은 순간이 벌어지고 배우분들의 열연과 막 이런 하면서 와 이거 된다라고 그때 다 스태프들도 다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실제 있는 촬영 그곳이 원래 불가마 자리라면서요? 네, 그 불가마 거기는 이름이 원래 뭔가요?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바꿀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아니 근데 그분들이 전화번호를 쓰시라고 그래갖고 전화번호를 저희가 직접 썼거든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게 직접 그분들 전화번호인데 그게 너무 전화가 많이 오면 가서 이제 진짜요? 팩스 번호로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 그 번호를 네. 전화번호에서 그래서 많이들 여러분들 가주셨어요. 그거 되게 좋아요, 진짜. 이름도 얘기 안 해주시고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어디였지? 강원도인가요? 영월. 영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 사실 관객들에게 의도해서 이 부분을 좀 알아줬으면 하고 찍었던 장면이 있고 그걸 알아줘서 고마웠었던 장면이 있을 테고 아니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데 터진다고? 라고 했던 좀 의외의 관객분들이 오히려 알아주신 그런 장면 같은 게 있으신가요? 다 모든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마지막 그 독창 하는 거에 홈쇼핑에서의 독창 네. 말씀하시는 거죠? 우렁찬? 아니 그거를 이제 약간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네, 배틀이죠. 이렇게 저희 편도 그쪽으로 이제 포섭이 됐고 이걸 어떻게 부를까? 그러니까 저는 무반주로 불러야 되는데 성악처럼 불러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카바로티가 온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감독님한테 형 나 펜톤 싱어처럼 부를 거야. 근데 감독님이 그걸 뭔지 몰라가지고 그게 뭔데 그래가지고 일단 봐. 해가지고 근데 너무 창피했거든요 할 때. 할 때는 그때 뭐 한 50명, 60명 그때 열애발의 분들 계시고 다 처음 막 이렇게 도와주러 오신 분들인데 지인들도 오고 보조 출연하시는 분들도 오는데 혼자 갑자기 거기를 막 끌고 가면서 행복을 불러야 되는데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막 생각도 들고 근데 그거 좀 테이크도 많이 안 가고 빨리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은 그냥 우리가 막 급하게 좀 막 이렇게 찍었는데 생각보다 그 장면을 좀 징그럽게 재미있어 해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 행복을 정말 그쵸. 행복하지 않게. 후반부에 되게 웃음 포인트로 딱 자리 잡았었던 그런 장면이었었던 것 같아요.
영찬이 그 보면 좀 희한한 캐릭터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고 갑자기 차를 끌고 오는데 보이기도 하고 영찬이라는 이 캐릭터는 어떤 아이콘으로 잡고 감독님께서 좀 설계를 하셨던 그랬나?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거를 다 이룬 사람, 모든 거를 모든 걸 이룬 사람. 네, 그러니까 오수를 넘어서서 학원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포기가 아니고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학원에서 이제 총무같이 일하는 거기에서 이제 뭐 그 음료수 기계도 관리해주고 뭐 그런 분. 그리고 낮이랑 밤의 모습이 다르길 바랬거든요. 약간 배트맨 같은 느낌. 그래서 차가 낮의 느낌이랑 밤의 느낌이랑 좀 달랐으면 했던 그런. 그리고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고 그런 캐릭터. 낮에는 총무, 밤에는 배트맨. 정말 열애를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이해해주는 그런 최고의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감독님은 이런 마음으로 캐릭터를 주셨고 이걸 사실은 그 설득력 있게 연기를 한다는 것이 또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감독님 이렇게 막 쉽게 말하잖아요. 항상 감독님들은. 네. 감독님들은 항상 쉽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어떻게 영찬이라는 캐릭터를 사실 이렇게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캐릭터들로 만들어 나가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뭐 다른 GV나 뭐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뭐 처음에 영찬 캐릭터를 봤을 때 감독님 막 설명을 해주셨어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현란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제한된 대사와 제한된 분량 안에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영찬이는 뭐 십수를 했고 수능을 10번 본 사람이고 그 정도. 서울대 붙었는데 안 가고 왜? 이런 전사가 있었어? 저는 붙었는데 안 가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게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처음 들었어요. 서울대 붙었는데도 안 가고. 제 머리는 열애 누나가 망했던 드라마에서 했던 머리라고 생각하고 열애 누나의 마음의 반을 내가 가지고 그런 거야, 영찬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내가 이 머리로 이렇게 고독한 남자처럼 살아야 되는지. 근데 약간의 이렇게 뭐 재밌게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섞어서 감독이 말한 거랑 해서 막 에스페로 그 차도 정말 놀랐어요. 정말 이 차가 CG로 할 줄 알았는데 진짜 연기를 일부러 내서 움직이게 하고 막 무서웠어요. 좀 차 터지는 거 아니까 차가. 이게 버무의 상상인지 모르겠지만 뽀뽀해 막 뽀뽀해 하는 막 그런 영찬의 응원이 이제 뭐 상상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어떤 팬들과의 어떤 유사연애에 대한 판타지 이런 것들이 되게 아슬아슬한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열애하고 버무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갈까, 이들이 과연 이제 우정이라는 혹은 아니면 지지와 사랑이라는 것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이 지점들이 굉장히 있었을 텐데 감독님은 이 관계들을 어떻게 조금 설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원래 대본에서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불편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들었고 그러니까 버무가 그냥 되게 누구를 그 사랑을 넘어선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심 그를 위해서 응원해주는 그 방향으로 가길 바래서 엔딩을 그렇게 몰아간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은 이게 되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둘을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손을 잡게 서로 뽀뽀를 하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엔딩에서 서로 바라보고 웃는 그 타조가 날아갈 때 서로 바라보고 웃는 그 거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버무는 정말 그러니까 그걸 넘어선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누구를 너무나도 잘 되길 바라고 그냥 그런 사랑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열애가 사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버무를 바라봐야 되고 버무를 말하자면 같이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또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열애는 사실은 좀 복합적이었을 것 같고요. 버무는 사실 버무의 사랑을 저 개인 이한이도 배우 이한이도 팬들한테 이제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되게
이유를 킬링 로맨스 같은 사랑이에요, 사실. 예. 왜 이 영화가 좋아 그러면 모르겠어. 모르겠어, 나 미친 것 같아.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인데 이유가 없는 진짜 이렇게 약간 부모님 사랑 같은 느낌으로 왜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해 줄까? 더 잘난 배우들도 많고 더 멋진 배우들도 많은데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버무를 보면 그 맑은 얼굴이 팬들하고 되게 닮아 있어요. 그 덕질을 안 해본 사람들도 모르는 영역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런 킬링 로맨스를 좋아하시는 이 정말 불호와 호가 극명히 갈리는 거에 호를 이렇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처럼 그 진짜 저도 사실은 어떨 때는 진짜 대단하다. 우리 팬들 정말 너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버무를 볼 때 우리 팬들 볼 때 느낌이 눈이 되게 비슷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빨간 눈. 그냥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가 있어서 좋아. 그냥 다른 게 너랑 사랑을 하고 싶고 진짜 뽀뽀를 하고 싶고 이거보다 그냥 너가 있어서 좋아. 그냥 너가 잘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 마음에 저도 화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저도 이제 여름처럼 그냥 널 너무 좋아해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랬다면은 저 맑은 눈에 뭘로 보답할 수 있을까? 그냥 내가 진짜 좋은 사람으로 살고 좋은 배우로 연기하면서 보답하는 거로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들 때문에 좋은 배우로 연기하고 싶고 근데 진짜 그 팬들의 힘이 굉장하거든요, 사실은. 그 저는 아까도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그 양덕과 음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팬들의 사랑은 정확히 음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발현해야 하는 어떤 양의 기운으로 막 움직여야 되는 사람에게는 그 음의 에너지가 너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도 오빠 뭐 힘내요, 뭐 한현님 힘내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응원해요 이 한마디가 이렇게 뭔가 충전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팬들의 사랑이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또 진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열애에게도 그런 부분을 그냥 몰랐을 뿐이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화적인 메시지를 버무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되게 이 글은 펌글입니다 해서 그냥 웃고 넘어가는 글이라고 생각을 저도 했는데 사실 양덕과 음덕의 그 핵심 음덕을 우리 버무가 하잖아요. 그 타조에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죽은 타조를 이렇게 묻어주는 자기가 지금 되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 음덕을 베풀잖아요. 근데 그 나중에 그 음덕을 연결해서 타조가 모든 것을 일망타진하고 정말 빌런을 이렇게 저 멀리 남태평양 어딘가로 보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이렇게 되게 판타지적인 얘기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는 사실은 우리 영화가 가진 어떤 판타지적이지만 굉장히 현실적이고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그래 진짜 나쁜 짓 하면 벌 받아. 뭐 그런 진짜 음덕이라는 게 있어. 뭐 진짜 그런 게 사람 사는 얘기잖아요. 근데 정확히 사람 사는 얘기 같은 거예요. 너무나 판타지적이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영화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너무 뿌듯해하고 너무 다 이거 설명했잖아 내가 다 설명. 이제 DM 보낼 수 있겠는데 얘기 들어서 오늘 DM 드릴게요. 아니 다현석 감독님께서 이 영화 되게 깊은 영화라고 되게 깊은 영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그 깊음을 다 설명을 이렇게 또 저 역시 이한희 씨 너무 사랑해요. 근데 타조 얘기를 나왔으니까 이제 타조 얘기까지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저는 얼룩말 세로가 이렇게 그 도심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너무 이게 현실과 이 영화가 되게 겹쳐져 있는 느낌 같은 거 봤는데 감독님도 그 뉴스 봤을 때 굉장히 좀 놀라시지 않았을까 싶게 됐어요. 네, 와 우리한테 드디어 뭔가가 오는구나. 그래서 저 되게 나쁜 생각했어요. 막 전화해서 야 이거 우리 마케팅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세로를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다들. 세로를 모셔올 뻔했어요 저희가. 나는 우리 마케팅 팀이 풀었나. 맞죠. 처음에는 진짜 그랬는지 알았어요. 마케팅 팀에서 풀었나? 왜냐면 그 전전날 저희가 농담 삼아 타조를 아는 후배가 타조 농장을 하는데 타조를 데려다가 서울에다 풀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농담 삼아 했었거든요. 근데
저 새로 너무 응원해요. 이게 사실 우리 인생에서는 정말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란 것들이 벌어지고 또 이 영화 속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동화적인 그 어떤 권선징악 같은 이게 음덕을 베풀면 또 양덕이 또 이렇게 또 합을 맞춰가고 조화를 만드는 것들이 사실 이렇게 우리가 모두도 꿈꾸지만 잘 안 되는 현실에서의 일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동화 같다라는 것이 또 현실이 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질문을 저희가 지금 3분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열애발의 티셔츠가 3장밖에 안 남아 있어가지고 사인이 되어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4번째는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 제가 드릴 수 있을 텐데 딱 티셔츠는 3장까지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한 분. 네. 저 맨 뒤에 가운데. 네네네. 무슨 정말 타조의 손처럼 이렇게 되시는. 네. 가겠습니다.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 존나가 범우한테 보내는 텀글 영상이요. 그럼 존나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글이랑 자기 영상을 직접 편집한 건가요? 조나단? 오늘 감독님께 DM 보내시면 그 어플 링크에서 보내드릴 거예요. 아니 그게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그냥 판타지였어요. 버무가 대본에는 그냥 버무가 볼 때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였어요. 화면상으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 CG 팀이랑 오해가 생겨갖고 네, 정말로. 그래서 그분들이 핸드폰의 영상으로 그거를 상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거는 정말 제가 의도했던 게 아니었어요. 솔직하게. 근데 지금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조나단이 집에서 만들고도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갖고 다니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항상 보내주고 그런 자기만의 시간이 아침마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존나님께서 한 분. 네, 저기 여기와 하신 분. 네. 여기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감독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네. 이런 스토리를 쓰게 되신 계기,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스토리는 네. 그 작가님이 쓰셨고요. 처음에. 박정희 작가님이 쓰셨고 거기다가 제가 동화로 이거를 바꾸면 어떨까? 왜냐하면 남편을 살인하는, 그러니까 죽이는 얘기가 너무 불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딱 이렇게 갇혀 있는 느낌. 그래서 저희 대표님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야기할 때나 들을 때 저는 그걸 되게 많이 쓰거든요. 만약이란 말을. 만약이란 얘기를 어떤 말을 할 때 앞에 붙이면은 듣는 사람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되게 넓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거를 그냥 동화로 가져가야겠다 해서 동화로 가져간 거고, 또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말을 길게 하면은 모른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네네. 저희 한이님께서 다 답변을 해주시고요. 네, 그럼 3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유 배우님, 연애님. 열애님 누구십니까? 열애님. 지금 열애님 하신 다 열애님 하셨나? 여기. 네, 마이크가 같네요. 마이크 같나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영화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보시는 거 아니시죠? 맨 처음에 이제 백인 할머니 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영화가 이제 한편의 동화처럼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조금 저는 신적인 존재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할머니가 이제 사람이 네?
데뷔. 네. 데뷔가 어떤 신적인 존재여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교훈을 주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혹시 만약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신 거라면 만약에 이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또 다른 책으로 또 다른 영화로 이런 거를 또 이제 트릴로지나 아니면 이렇게 더 연작으로 내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 전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어도 원래 이게 그러니까 데뷔가 영화 중간에도 나와요. 네. 그 버스 있죠. 버무가 탄 버스의 운전사가 데뷔해요.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씬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헷갈릴 수 있고 이게 너무 또 더 이상한 영화가 되는 것 같아서 뺀 거고 그다음에 뭐 마지막에는 또 데뷔가 나와서 원래 또 이 영화의 주제에 대해서 왜 설명을 해줘요. 근데 또 너무 또 다 하는 것 같아서 드러낸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된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트리얼로지로 만들고 싶어도 아마 투자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좀- 처음에 데뷔 나올 때 이 이야기 하는 거 보면 로마 숫자로 이게 8 정도 네. 써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13인가요? 13회인데 13이었나요? 이게 이제 계속 그 유튜브 시리즈예요. 유튜브 시리즈예요. 유튜브 시리즈로 데뷔가 버스에서 읽어주는 건데 네. 그 13화가 처음으로 아시아 아시아에서도 편? 한국 거를 하게 된 거고 1화가 오지의 마법사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충 그러면 1화부터 12화까지의 에피소드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1화만. 그리고 DM으로 많이 물어보셔갖고 네네. 저 나름 요새 좀 고민을 했어요. 아. 그때도 네네 감사합니다. 영화 투자가 안 된다면 유튜브 컨텐츠라도 좀 만들어 보실 생각이 없으세요? 진짜 해보고 싶어요.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네. 구독과 좋아요. 네. 네, 그 여러분 사실 그래도 저희가 티셔츠를 안 받아도 질문은 멈출 수 없잖아요. 네, 그러네 우리 영찬. 네, 네. 저요 어디시죠? 예 저기. 네, 마이크 닫도록 할게요. 저희가 진짜 여기 안 보이네요. 네. 까만색 옷을 입고 아, 네. 저는 사실 저는 영화는 정말 너무 재밌게 봤고 제가 사실 전 영화관 직원 출신이어서 한 2주차 지나고 나서 킬링 로맨스가 0.5간으로 줄어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네, 제가 또 그 도구까지 다 했어가지고 근데 이게 역주행이 되면서 이제 GB까지 또 제가 오늘 처음 또 이렇게 GB에 왔거든요. 언니도 또 온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준비한 거는 사실 영화는 그냥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다음에 또 잘 부탁드려요 이건데 그냥 제가 트위터로 하나 쓴 게 있어서 이것만 그냥 읽고 제가 질문이 아니고 펌글이 아닌 거죠 이거는. 네 이건 펌글은 아닙니다. 네. 제 글입니다. 네네. 네. 읽어주세요. GV는 성공했고 이제 바라는 건 하나다. 킬링 로맨스의 존나 기깔나는 블루레이 출시. 오. 네.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네네. 메이킹 영상 및 음성 해설 로코멘터리 비하인드 및 sakse씬 아까 감독님 말씀해주신 거고 네. 그다음에 스토리북, 각본북, 에세이북, 포토북.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열애발의 존나발의 상징 굿즈. 네, 그거를 이제 4K UHD 블루레이로 극장판, 그다음에 강도판 익스텐디드 컷으로. 네, 그리고 좀 음원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음원 OST는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 계신 모든 열애바레님, 본다바레님들 다 모이셔가지고 했던 그 염원을 다 담아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블루레이 어떤 제작에 대한. 네, 저희 대표님께서 하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하시겠죠. 네. 어떤 걸 또 꼭 넣고 싶으신가요? 근데 막 이렇게 이런 막 씬들 이렇게 막 말로 할 때는 되게 막 대단한 것 같은데 막상 보면은 실망하실 것 같아서. 네. 근데 뭐 최대한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많이 넣어야죠. 보시면 되게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뭐야? 아니에요. 정말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 진심으로 들으시면 다 좋은 씬들일 거예요. 저희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사실 이 영화는 이렇게 하나의 또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영화로 기록이 될 것 같고 또 아마
계속 재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이제 공명 씨까지 제대하시고 오면 다시 진짜 한번 완전체로 해서 한번 대관 한번 해가지고 지불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저희는 진짜 너무 그날을 꿈꾸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네. 명희 씨가 또 공교롭게 6월에 제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시일이라 조금만 버티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가늘고 길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쵸? 네. 저 사실은 저도 딱 12시 넘어가면 다 얼만큼 다시 또 관객이 들었나 관객수 좀 체크하고 이상하게 이 영화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게 뭔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고 뭔가 이렇게 조금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단한 힘이다. 이 대단한 힘이다. 이게 3,000명, 4,000명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900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대로 간다면 정말 공명 씨의 제대 그날까지 어디선가 한 군데서는 킬링 로맨스가 할 수 있다고 우리 영차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함께 하면서 근데 타조도 같이 여기 뒤에다가 타조 이렇게 좀 하나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정말 이 질문 안 하면 내가 너무 후회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딱 한 분께만 질문 더 받고 저희 또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애님께 그러면 또 마지막 또 기회. 저희 가운데 그 열애발에 대해서 손 흔들고 계시는 네. 여기입니다. 여기. 네. 네. 태권도 네. 태권도 시작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들립니다. 안 들리네요? 네, 들립니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일단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맨 처음에 영화 볼 때부터 그 여레이즘 노래가 실제 B 씨가 부른 목소리인 거 바로 알아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영화가 다 완성되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그 레이니즘이라는 노래가 그 가수 B의 그 뭐랄까 시그니처 같은 그의 그 신드롬의 정점에 있는 노래잖아요. 그거를 여레이즘으로 바꿔서 직접 불러달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신 설득과 협상의 기술이 뭔지 그분의 노래를 어떻게 여레이즘으로 만들어 정말 궁금해요. 왜냐면 그가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게 이유였어요. 네. 대단하더라고요. 바로 네. 알겠네요. 정말 한마디에 한마디에 그래서 저도 너무 이 월드스타의 이 곡을 이렇게 진짜 무보수로 해주신 거예요. 원래는 가수들이 당연히 따지는 게 맞고 그거를 당연히 계약서를 쓰고 당연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와 그의 사랑과 의리가 진짜 이 정도구나.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저번에 이번 GV가 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마지막 저희가 무대 인사 마지막 때 그 지훈 선배님 오셨었어요. 그래서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곡을 틀어놓고 저희가 춤을 췄죠. 월드스타 앞에서. 근데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면서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직 영화를 그 다음날 보셨는데 그때는 아직 못 보신 상태였는데 보면 알게 될 거다. 오빠의 곡이 어떤 주연 배우 못지않은 그런 존재감으로 나온다는 걸 영화를 보면 개런티를 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 건 이제 끝난 거다. 우리는 이제 정상 끝났다. 뭐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아무튼 정말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그거 작업하신 거를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하도 오래전에 작업을 해서 본인이 작업을 다시 그거를 음원을 하나씩 다 찾아가지고 다 손수 찍어서 그걸 다 트래킹을 다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또 녹음하고 공이 엄청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자기가 신인 때 그거를 불렀을 때보다 자기가 지금 요번에 여레이즘을 이거 할 때 노력이 더 했다고 이게 진짜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내가 그거 하나하나 다 찍어서 만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게 바로 여레이즘인 거죠. 그렇게 말이에요. 뭔가 홀린 듯이 그렇게 네, 작업하게 네, 되는. 네. 저희가 좀 쓸데없이 고퀄리티인 게 많아요. 저희가 막, 모니카 선생님이 막 이렇게 막 하는 것도 다 모니카 선생님이 직접 하시고 저희 마지막에 하는 거기에 열애발에
그 립제이님이 등장하신 거 알고 네, 계세요? 립제이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 립제이님이 그 립제이님인지 모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달파란 음악 감독님도 사실은 엄청난 음악 그 영화 음악 감독님 되게 유명한 짤이 있잖아요. 네. 달파란 음악 감독님이 굉장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있는데 감독님께서 막 뭘 원하는지 보셨군요. 제가 보셨군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정말 쓸데없이 고퀄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수요 없는 공급이 될 뻔했지만 사실은 정확한 공급처를 찾았던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 이런 만남이 성사된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영화를 기다려왔던 팬들이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노라이즘을 갖고 있는 이런 감독님을 만나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어떤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영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그림이라는 것이 뭐 2천만 명, 3천만 명의 관객을 만나는 것도 분명 좋지만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들이었고요.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께 뭐 어차피 오늘도 저녁 때 한 번 또 다시 또 만나는 시간이 있긴 하겠지만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어쩌면 공명식 제대하기 전까지는 마지막 집일 수도 있으니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너무너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진짜 감사드리고요. 예, 너무 전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요. 네, 그리고 평생 열애발에 되셨으면 하고요. 아시죠? 열애발에는 평생 이한희 씨를 지켜야 된다는 거. 네, 알죠.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유람 씨, 네,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아 정말 노동절에 우리 영화 봐주시고 이렇게 GV 우리 얘기하는 것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사랑이 저는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뭐 이 영화를 또 극장 와서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블루레이도 아마 개봉 관객 수에 비해 사상 최초로 블루레이가 더 많이 팔릴 수도 있는 거. 저는 그런 정도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영화가 예쁘잖아요. 영화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배우들 그리고 감독님 계속 영원히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제가 드라마 촬영 밤늦게까지 했는데 그 액션 때문에 새로운 그 편집 기사님이 오셨었어요. 촬영장에 처음으로. 그래서 안 보던 분이 계셔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분이 저를 씩 보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요원 같네. 네. 어디 숨어 있는 요원. 근데 저도 화답을 이렇게. 그래서 어디 가나 여러분들하고 이제 길 마주치면 어머 뭐 언니 한희 씨 뭐 좋아요 뭐 이게 아니라 이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렇게 영화 개봉하면 별로 이렇게 평점이나 뭐 결과 같은 거 잘 안 찾아보는데 그 어떤 영화보다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킬링 로맨스를 쳐가지고 평점 올랐나, 관객 수는 얼마 들었나.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렇게 애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감독님 마지막 유작이 되지 않도록 저희야 뭐 이렇게 찍어놓은 것들이 좀 있는데 사랑하는 원석이 형 진짜 유작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밀도 있는 사랑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킬링 로맨스 같은 영화 또 해달라고. 빅고잉 해야 돼요. 빅고잉. 동스탑 빅고잉. 여러분들이 베풀어준 응덕 저희가 양덕으로 잘 발현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휴일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함께 박수 치면서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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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세요.